재무정보 시스템 8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양식과 리포트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산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폼과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 리포트, 이것들의 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효과적으로 텍스트나 테이블, 그리고 리스트의 형식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대화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생성하기 위한 산출물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 설계, 데이터 입력 필드의 구조와 피드백 제공, 시스템 도움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알로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대화도의 사용을 포함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랙션, 대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 전자정거래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폼과 리포트, 양식과 보고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은 일반적으로 분석 단계의 끝부분에서 산출이 되어집니다.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양식과 리포트의 정확한 모양이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식과 리포트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리고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폼이라고 하는 양식은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문서로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입력될 수 있는 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의 일반적인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에 기반하여서 생성이 되어집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는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만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문서로 읽거나 검토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수동적인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레코드들 또는 거래 처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을 포함합니다. 양식과 보고서 설계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초점을 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을 따르고요. 그러기 위해서 requirement, 요구사항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양식이나 보고서는 누가 사용할 예정이고, 또한 그 양식이나 리포트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양식이나 리포트는 언제 필요하거나 언제 사용되고, 그 양식이나 보고서는 어디로 전달되거나 어디에서 사용되고, 그 양식이나 리포트는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조사하고 나서 진행을 하여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이핑은, 초기 프로토타이핑은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사용자들은 프로토타입에 검토하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변경 요청이 제기되면 프로토타입은 사용자들이 수용할 때까지 구축, 평가, 리퀘스트의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요 산출물은 설계 명세서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Narrative Overview라고 하는 스토리이고요. Sample Design이라고 하는 견본 설계, Testing and Usability Assessment라고 하는 테스팅 및 유용성 평가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강조하기는 어떠한 특정 정보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거나 특정 어떤 정보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깜빡거림, 블링크라고 하는 깜빡거림이나 효과음은 오직 사용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요. 강조 방법들은 강조할 정보의 중요성의 수준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게 선택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테이블 8.3에 보시면 하이라이팅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Blinking and audible tone, color difference, intensity difference, size difference, tone difference, reverse video, boxing, underlining, all capital letter, offsetting the position of non-standard information과 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림 8-6은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유형이 사용된 양식을 보시겠는데요. 우선 보시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글자체나 글자 간격, 날짜별로 나와 있고요. 혹은 이제 박스를 사용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려고 대문자만 사용한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글자 간격을 다르게 사용한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표현의 경우 대소문자는 대소문자와 혼합 사용된 텍스트 그리고 관습적인 구두법, 펑추에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줄간격은 공간이 가능하면 두 줄 간격을 사용하고 만약 공간이 부족하면 단락 사이에 빈줄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정렬을 주로 사용하고 오른쪽에 들쭉날쭉한 형태의 여백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줄이 바뀔 때에는 하이핀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문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짧은 문장이 될 때에만 야거나 혹은 두문자어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문자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욕 같은 거를 NY로 표시한다든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를 LA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두문자어죠. 지금 이제 그림 8-7은 타임밸리 퍼니처 애플리케이션에서 두 도움말 화면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텍스트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위반한 잘못 작성된 도움말이고요. B 같은 것은 개선된 도움말 화면입니다. 우선 제목 같은 게 모호하게 나타나 있고요. 모든 걸 대문자로만 작성을 했고 줄간격이 없어서 굉장히 좀 산만해 보이는데요. B를 보시면 이제 제목을 따로 이제 명쾌한 제목으로 뽑아놨고요. 대소문자를 혼합했고 또한 이제 단락 간의 줄간격을 주어서 구분을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표와 목록 표현인데요. 라벨이라고 하여서 모든 열과 행에 의미 있는 라벨을 붙일 수 있고요. 라벨은 강조기법을 사용하여서 다른 정보들과 구분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이나 데이터를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에 라벨이 다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열, 행,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표와 목록 같은 경우 의미 있는 순서로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또는 가나다순과 같은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열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각 5줄마다 빈줄을 삽입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열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정보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정렬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하고 열간격은 적어도 2개의 활자폭만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석을 달 수 있도록 인쇄된 리포트의 공간을 주어야 하고 강조를 위한 경우에는 단일 활자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리포트에는 단일 활자체 그룹을 사용하고요. 지나치게 화려한 활자체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숫자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문자 우리가 문자 숫자라 해서 알파 뉴메릭 데이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숫자 데이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맞추도록 하고 텍스트 데이터는 왼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통상 한 줄에 30에서 40개의 문자, 이는 신문에서 사용해서 빠르게 읽기 쉽게 되어져 있는 예고요. 문자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하고 문자 숫자 데이터가 길 때에는 3개나 4개 문자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A와 B를 보시면 A가 잘못 설계된 양식이고 B가 개선된 양식이 있는데요. 이제 A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열의 라벨이 없거나 모든 형식의 데이터에 대한 단일열로 되어 있고 숙제 데이터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명쾌한 열 라벨이 date, purchase, payment, current balance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나타내서 저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한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그림 8-9는 이제 좋은 리포트 설계 지침을 예시하는 표형식의 리포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열과 행에 의미 있는 라벨을 표시하고요. 이제 문자열은 왼쪽 정렬, 숫자열은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고요. 의미 있는 제목을 사용을 해서 Fine Value Furniture Salesperson Annual Summary Report 2015 이렇게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 표에 테두리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제 위첨자는 사용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같은 열에서는 정렬을 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은 같은 영역에서는 뭐 A, B, C, D와 같은 혹은 가나다와 같은 순으로 정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 기호로 된 문자 및 숫자 데이터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타내고요.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교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한 페이지에 표를 작성해서 페이지를 넘기거나 해서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자에게서 어떻게 포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이얼로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시스템 간의 다이얼로그는 두 사람 간의 다이얼로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상이한 요소들을 찾고 또 보고 작동시키기 위한 통합된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폼이나 혹은 리포트 설계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요. 표 8-1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이제 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처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개발,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리파인하는 수정을 해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산출물은 우선 이제 설계 내역,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스토리 개요, 그리고 견본 설계, 그 다음에 테스트와 유용성 평가 이런 것들이 산출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아웃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퍼, 종이 기반의 이제 사용되어지는 어떤 폼이나 리포트하고 유사한 표준화된 포맷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림 8-10이나 13에 나타나 있는 교과서에 있는 걸 살펴보시면 나와 있지만 데이터 입력 화면상에서의 화면 이동은 종이의 양식 경우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교과서 그림 8-14를 참조해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시죠.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 8-12 파인밸리 퍼니처의 고객 매출을 보고하기 위한 종이 기반 양식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설명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순서 및 시간 정보, 머리글,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는 표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공인 사인하게 되는 거, 총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14 파인밸리 퍼니처의 고객 매출을 보고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양식도 종이에 나타난 거와 같은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날짜나 오더 투데이, 오더 넘버,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에 들어가는 내용, 고객 번호가 커스터머, 이름이 네임, 주소가 애드레스, 뭐 시리나 스테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넘버, 제품 넘버, 디스크립션 설명, 퀀티티 오더 주문량, 유닛 프라이스 단가, 토럴 프라이스 총 판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총계 금액, 토럴 어마운트 듀 같은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8-14의 경우 데이터 입력 양식에서 내비게이션 흐름을 비교하는 건데요. 데이터 입력 필드 간의 일관성 있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적절한 흐름을 나타나게 되고요. 데이터 입력 필드 간의 일관성 없는 잘못된 흐름이 나타난 게 B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A 같은 경우 나타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오히려 B 같은 경우는 막 섞여 있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간다거나 혹은 위에서 아래를 나타낸다거나 서로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이아웃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유연성과 일관성이 설계의 주요 목표가 되는데요. 플렉서빌리티와 컨시스턴스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들은 필드들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저장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각의 키와 명령어는 하나의 기능에만 할당되도록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입력 구조화를 보시면 우선 입력, 엔트리의 경우 이미 온라인상에 존재하거나 우리가 계산해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디폴트 값, 기본값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본값을 항상 제공해 줍니다. 이 기본값은 베이스 밸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균, 에버리지 값을 제공한다든지 미디안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닛, 단위는 이제 입력에 요구되는 데이터 단위의 형식을 명확히 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킬로미터 단위인지 마일 단위인지 온스 단위인지 킬로그램 단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한 단위 형식을 나타내야 되고요. 자동 체험의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동 완성 문서를 자동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문자를 자동으로 완성해 줄 때 이거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야죠. 잘못하면 오히려 틀린 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캡션을 통해서 항상 필드 옆에 위치시켜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각각의 어떤 형식인지 유젠프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되고요. 이제 맞추기 같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 데이터의 끝을 맞추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 및 소수점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왼쪽 정렬을 통해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헬프 도움말 같은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제공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입력 제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의 목표 중 하나는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은 사용자 오류를 예측하고 데이터 입력 실수를 회피하거나 혹은 발생했다면 탐지하거나 그 다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표 8-9는 데이터 입력 오류의 유형들을 보여주고요. 표 8-10은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자가 사용하는 기법 10가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8-9는 보시면 데이터 오류의 경우 어펜딩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문자를 필드에 더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트런케이팅 같은 경우는 필드로부터 어떤 문자를 상실하게 되는 트랜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값이 틀린 다른
데이터 값을 필드에 입력할 경우, 그 다음에 트랜스포딩 같은 경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필드 안에서 뒤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데이터 우리는 appending, truncating, transcripting, transposing,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표 8-10은 데이터의 저장 또는 전송 전에 데이터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자가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우선 검증 테스트는 종류 또는 구성을 하는데 데이터가 적절한 형태인지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숫자인지 문자인지, 기호화된 숫자인지 문자인지, 조합은 2개 이상의 데이터 필드의 조합들의 값이 적절한지 또는 이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제품 유형에 따라 판매량의 의미가 있으니까 기대값은 데이터의 값이 기대되는 값과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기존 고객의 이름, 지불 금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고요. 결집 데이터는 모든 필드의 레코드에 데이터 항목이 있는지 테스트한다. 고객 주문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게스 필드의 데이터에 있는가. 템플릿은 데이터가 표준 형식을 따르는지를 테스트하는데요. 학번의 오른쪽에 하이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범위는 이제 값의 레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평균 학점이 0에서부터 4.0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0에서부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4.5 사이에 있는지, 또 어떤 학교는 0에서부터 5.0 사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저는 A 대학교의 7학년입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대학교에 7학년은 없으니까. 의대라 그래도 본과 4년, 예과 2년 동에도 6년입니다.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합리성은 데이터가 상황에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테스트, 특정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검증 숫자는 표준 형식을 이용하여 유도되는 숫자 필드에 숫자를 추가하여 테스트하는 거죠. 이 교과서 그림 8-15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크기는 너무 작거나 많은 문자가 사용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13자리인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9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값은 값이 표준값에 맞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문자로 된 코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죠. 이 피드백 제공의 경우에 이제 상태 정보,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요. 특히 시스템의 작동이 1초나 2초 이상 걸리는 경우 상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시 메시지, prompting queue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류와 경고 메시지, error and warning 메시지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오류 코드와 특수 용어가 없어야 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사용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초래되는 결과를 안내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용어로, 아까 얘기했던 특수 용어 같은 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류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MS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다가 오류 코드 EX125 X5G 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형식과 배치가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도움말 제공하기는 도움말을 설계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용자 입장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가이드라인은 단순화해서 메시지는 간결하고 핵심을 잘 전달해야 하고, 조직화해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정리된 형태로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머리 기호를 활용한다든지, 보여주기는 시스템 사용 방법에 관한 예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고요. 근데 각각의 상황, 컨텍스트에 맞춰서 컨텍스트 센시티브 도움말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특정 상황에 대한 도움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도움말을 요청하기 직전에 상태로 항상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애플에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전 단계로 다시 리스토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도움말을 요청하면서 도움말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보다 예전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언제든 그 전 상태로 리스토어 하는 것이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제공되는 도움말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 설계하기, 다이얼로그는 정보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는 순서입니다. 주요한 설계 지침은 대화는 시간 순서, 키 입력, 용어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대화 설계의 세 가지 단계는 대화 순서를 설계하고 다이얼로그 시퀀스를 설계하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시퀀스 순서가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용자나 각각의 업무 태스크 혹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환경적 특성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다이얼로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를 박스와 선을 이용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표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대화들은 그림 8-8에 보시면 상단은 대화를 구별하기 위해 다른 화면에서 사용되는 화면의 고유한 참조 번호가 적히고요. 중간에는 화면의 이름이나 설명을 보여주고요. 하단에는 현재 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화면들의 참조 번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화면의 유일한 참조 번호가 있고 중간에 화면의 이름이나 또는 설명이 있고 하단에는 이전 화면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번호가 들어가서 세 영역을 갖는 대화도 박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대화 설계의 프로토타입 구축이나 유용성 평가는 이 활동들을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들은 그래픽 개발 도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온 화면으로 들어와서 메인 메뉴로 들어가고 거기서 개별 고객 정보나 주문 상태, 영업 정보 정보나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 개별 고객 정보로 들어가면 고객을 선택하고 고객 정보에서 yield to 데이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거래, 혹은 총 라이프타임 생애 거래에 대한 요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생애 거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참조할 수 있는 게 0번, 1번 이런 거 참조할 수 있구나. 여기서도 1번, 2.1번 2.1-1번 이런 거 참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림 8-20 파인밸리 퍼니처의 고객 정보 시스템을 위한 대화도 있고 파인밸리 퍼니처 웹스토어와 파인밸리 퍼니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 거래, 전자상거래를 위한 설계 지침은 쿠키크럼을 통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얘기는 웹페이지 상에서 일련의 색인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지금까지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고요. 그 색인들은 사용자들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 쉽게 뒤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퍼링크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은 사용자들이 이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사용자들이 방문했던 곳과 그곳이 이 사이트 시작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내가 시작했던 데가 커넥스트림을 통해서 오게 됐는데 쿠키크롬을 따라서 이렇게까지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저용량, 라이트 웨이트 그래픽입니다. 용량이 많아서 로딩 타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고객들이 쉽게 이 화면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빨리 보여질 수 있도록 용량이 적은 그래픽을,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양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정보를 기록하는 모든 양식들에는 명확한 라벨을 붙이고 입력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입력에 대한 명확한 예들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오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어떤 필드가 필수이고 어떤 필드가 선택, 옵셔널인지 그리고 입력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템플릿 기반의 HTML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상위 수준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보여주고 처리하는 템플릿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가 매우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약은 저희가 이제 폼, 리포트 설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있는 가이드라인, 또 텍스트 테이블, 리스트 포맷,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데이터 엔트리 플로우 스트럭처, 피드백, help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휴먼 컴퓨터 다이alogue 디자인도 하였고요. 다음 인터넷 기반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로써 8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